어머니, 저 미국에서 며느리 데려왔어요. 그 말을 들은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이른 봄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는 오후를 맞고 있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시계 초침이 딱딱 소리를 내며 방 안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런 조용한 시간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이 한동안 평온했다고 믿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속에는 어제 심은 파릇한 새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그 잎을 살짝 만지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얘야, 너도 이제 봄을 맞는구나. 그렇게 나직하게 말을 걸 때면 혼자 사는 집이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가을, 아들 민재가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던 날이었죠. 그날 마당의 감나무에는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했어요. 민재는 활짝 웃으며 제 앞에 한 여인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줄리아. 맑은 눈빛, 금발의 머리카락, 조심스러운 미소. 그녀는 서툰 한국말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에 제 마음이 녹았습니다. 외국 사람이라 해도 저렇게 따뜻하게 웃을 수 있구나.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제가 끓인 미역국과 잡채, 그리고 갈비찜이 올려졌습니다. 줄리아는 젓가락질을 서툴게 하면서도 한 숟갈 한 숟갈 정성스럽게 떠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한국 엄마 요리 최고예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괜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으로 집안이 다시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랜만에 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외로움도 끝이구나. 내 아들이 가정을 이루었으니 나도 이젠 안심이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따뜻한 식탁이 제 인생의 마지막 평온이 될 줄은 말이죠. 며느리 줄리아는 처음엔 정말 이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굿모닝, 엄마 라며 밝게 인사했고 작은 시장에 함께 가서 장을 보며 낯선 재래시장의 풍경을 신기해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건 미나리야. 봄철에 먹으면 몸이 깨끗해져. 와, 그럼 이거 해주세요. 엄마가 요리 잘하니까. 그녀는 제 옆에서 서툰 발음으로 흥얼거리며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빨간 양념이 손에 묻을까봐 비닐장갑을 꼈지만 금세 양념이 팔까지 묻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김치는 손맛이야. 양념 묻는 걸 무서워하면 안 돼. 그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손맛 알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 한 달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관계라는 게 참 묘하더군요. 좋음이 익숙함으로 바뀌는 순간 그 익숙함 속에서 서서히 거리감이 생깁니다. 줄리아는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뭔가를 바꾸려 들었습니다. 엄마, 이 테이블은 너무 작아요. 미국에서는 다이닝 테이블 써요. 그래. 하지만 우리 집은 손님도 많지 않으니까 이게 딱이야. 아니요. 그래도 큰 게 좋아요. 넓게 쓰면 기분도 좋아지고요. 그녀는 그 길로 가구점을 찾아가 테이블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 집 식탁은 커다란 유리 상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저는 괜히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식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활의 틀이 조금씩 바뀌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녀는 또 어느 날 저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사진 좀 여기에 걸까요? 거실에요. 그래, 좋지.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원래 걸려있던 게 남편 영정사진이었다는 겁니다. 줄리아야, 그건 좀. 아, 죄송해요.
몰랐어요. 그녀는 당황했지만 이미 그 말은 제 가슴을 스쳤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조용히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예민한 걸까? 대답은 없었지만 시계 초침 소리만이 대답처럼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사소한 변화들이 훗날 우리 관계를 얼마나 깊은 골짜기로 몰아넣을지를. 사람의 관계는 늘 사소한 틈에서 무너집니다. 큰 싸움보다도 작은 말, 작은 시선이 마음을 다치게 하죠. 저와 줄리아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그저 낯선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다름은 불편함이 되었고 불편함은 서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줄리아는 식탁을 새로 차리려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아보카도 샐러드 먹어요. 난 그냥 국에 밥이 좋아. 한국 음식은 너무 짜요. 건강 안 좋아요. 그녀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었지만 제 마음 어딘가를 자꾸 건드렸습니다. 그녀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마다 마치 내 삶의 방식이 틀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평생 해오던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아침엔 된장국, 점심엔 김치찌개, 저녁엔 간단한 밥상. 하지만 줄리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요리를 시도했습니다. 집안의 냄비는 점점 커졌고 냉장고엔 낯선 향의 소스들이 채워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만든 김치를 줄리아가 살짝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이건 너무 강해요. 냄새가 오래가요. 그 말이 그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그 김치는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제 손맛의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부엌불을 끄고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치 냄새가 아직 공기에 남아 있었고 그 냄새가 이상하게 슬펐습니다. 김치 냄새가 강하다니 그게 내 인생의 냄새인데 저는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향초예요. 이거 켜면 냄새 안 나요. 그녀의 표정엔 선의가 담겨 있었지만 제 마음엔 서늘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이 집의 냄새를 없애겠다는 말은 내 존재를 지우겠다는 말 아닐까? 그날 이후 저는 제 밥상보다 줄리아의 샐러드가 더 자주 식탁에 오르는 걸 보며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괜찮아요. 난 나중에 먹을게요. 그 말은 내게 괜찮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줄어들고 웃음은 억지로 만들어야 나왔습니다. 줄리아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 밝음 속에 뭔가 피로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회사 일로 바빴고 저희 둘은 긴 하루를 거의 함께 보냈습니다. 엄마, 내일은 친구 만나러 나가요. 집에 계셔도 되죠? 그래, 다녀와. 조심하고.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면 집안은 다시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의 웅웅거림,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모든 게 익숙한데 어쩐지 마음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귀가하자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민재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미국 며느리랑 말도 안 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랬어. 그 대답이 제 마음속의 피로를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노을빛이 사라지는 하늘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쩐지 하늘빛이 내 마음 같았습니다. 붉지도 푸르지도 않은 어딘가 애매한 회색빛이었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 미묘한 불편함이 결국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시작이 될 줄은요. 봄이 가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햇살이 점점 강해지고 창문 밖 감나무 잎은 진초록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민재의 생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죠.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 생일상은 늘 제 몫이었습니다. 엄마표 미역국은 최고야. 그 말을 듣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저는 다시 국물을 간 보았습니다. 점심 무렵 줄리아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역국이네요? 그래, 오늘 민재 생일이잖니. 아, 근데 저희 요즘 비건이에요. 고기 안 먹어요. 그녀의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국물 속 소고기 덩어리가 순간 미안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그래도 민재는 어릴 때부터 이걸 좋아했어. 하지만 건강 생각해야죠. 오늘은 제가 샐러드 만들게요. 그녀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채소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수돗물 소리,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 그리고 내 심장의 박동 소리. 잠시 후 민재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역국 냄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난 이거 못 먹어. 그리고 당신도 조금만 먹어요. 콜레스테롤 안 좋아. 민재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그릇은 먹어야지. 엄마가 끓였잖아.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하지. 엄마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뭘 알겠니? 민재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 난 이제 배 안 고파.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창밖에는 여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며 흘러내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속에서 쏟아지는 눈물 같았습니다. 당신은 건강을 생각하겠지만 나는 마음이 병드는 걸 어쩌죠?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서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너무 작아진 것 같아요. 이 집에서 내가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때 거울 속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주름 사이에 남은 슬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화가 난 이유는 다른 세상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세상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줄리아가 요리했고 민재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고요 속엔 이상한 균열이 흘렀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짧은 대화가 공중에서 흩어졌습니다. 서로의 눈을 피한 채 우리는 한 식탁에서 다른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 잎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고 멀리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게 평소처럼 고요했지만 제 안은 이미 폭풍이 지나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 문장 하나로 제 인생은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에 감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저녁 바람이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줄리아는 아침 일찍 외출을 했습니다. 엄마, 친구 만나러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을 정리하다가 문득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노트 한 권. 겉표지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글씨로 코리언 다이어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국어 공부 노트겠거니 하고 무심코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엄마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내가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눈빛. 나는 그 눈빛이 너무 두렵다. 그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책장이 내 손에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나는 한국어가 어렵지 않다. 진짜 어려운 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 묵직한 돌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 그녀는 나를 멀리한 게 아니라 두려워했던 거였습니다. 잠시 후 부엌의 시계가 똑 하고 울렸습니다. 정오를 알리는 그 소리가 마치 제 안에서 뭔가 깨어나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도 나름대로 애썼구나. 나는 그걸 보지 못했구나. 그때 문득 노트 맨 뒤에 끼워진 편지 한 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봉투 위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 투. 맘 엄마께. 손끝이 떨렸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엄마, 처음엔 솔직히 무서웠어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도 다칠까봐. 그런데 엄마가 처음 해준 미역국, 그 따뜻한 맛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그 맛이 엄마의 마음 같았어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그 마음을 담고 싶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미역국. 그 단어 하나가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그날 식탁 위에서 식어버린 그 국 한 그릇이 이 아이에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편지를 조용히 접어 가슴에 넣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결 속에 이상하게도 줄리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너무 다쳐 있었나 봐요. 이 아이도 외로웠던 거예요. 그걸 이제야 알아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아직은 희미했지만 그 불빛이 제 인생을 다시 데워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이방인이 아닌 딸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대화의 방향을 바꾸려 노력했고 그녀의 말 속에서 다름이 아니라 의도를 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듯 오랜 시간 쌓인 오해는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조심하고 멀리서 돌고 피하고 그렇게 우리는 긴 침묵의 터널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줄리아가 조용히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 들어와. 그녀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거 사과 편지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상처 줬죠. 엄마 집, 엄마 삶, 엄마의 방식 다 존중하지 못했어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줄리아야, 미안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처음부터 내가 나를 이해하길 바랐지. 내가 널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저 정말 노력했어요. 근데 자꾸 실패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넌 해냈어. 지금 이렇게 내 앞에서 울잖아. 그게 진심이란 증거야.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이야기도 아들 이야기도 서로의 어린 시절도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줄리아는 자주 부엌에 들어와 저와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이건 미국식 샐러드예요. 그래, 그럼 난 된장국 끓일게. 둘 다 먹으면 완벽하겠네요. 그녀의 웃음이 다시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저는 처음으로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늘 예상과 다르게 흐릅니다. 며칠 뒤 민재가 갑자기 저녁 식탁에서 무거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미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회사에서 이민 제안이 들어왔어요. 줄리아도 미국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겨우 관계가 풀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떠난다니. 언제? 한 달 뒤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 불만 켜둔 채 조용히 국물을 끓였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그 향이 온 부엌에 퍼졌습니다. 잠시 후 줄리아가 들어왔습니다. 엄마국 냄새 좋네요. 응, 내가 좋아하던 거잖니. 그녀는 조용히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저 사실 무서워요. 다시 떠나면 또 멀어질까봐.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멀어지지 않아. 가까운 건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야.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분노와 서운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를 미워했던 마음, 오해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미역국 김처럼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엄마, 저 미국 가서도 편지 쓸게요. 그래, 나도 매일 답장 쓸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처음 만났던 날과는 다르게 이제는 진심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복수다. 미움 대신 사랑으로 갚는 복수. 창문 밖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음을 씻어내듯 고요했습니다. 복수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끝내 내 마음을 이기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겨울을 지나 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눈이 녹으며 작은 무릉덩이를 만들었고 그 사이로 새싹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줄리아와 민재가 미국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캐리어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엔 정성껏 접은 옷가지와 책, 사진 몇 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줄리아가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엄마, 미국 가서도 김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눈빛은 아이처럼 맑았습니다. 그럼 내가 배운 대로 하면 돼. 손맛은 마음이 만드는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 덕분에 한국의 정을 알아요. 저는 그녀의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줄리아야, 미안한 건 나야. 너를 너무 늦게 이해했어. 사람 마음은 언어보다 느린데 나는 그걸 잊고 있었어. 그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저도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그녀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느꼈던 낯섦과 어색함, 그 모든 게 이제는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작은 냄비에 물을 붓고 미역을 넣었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를 때쯤 줄리아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우리 마지막 밤이잖니.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은 먹고 가야지. 그녀는 조용히 제 옆에 섰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를 함께 바라보며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국물이 완성되자 식탁 위에 두 그릇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국은 너랑 나의 이야기야. 식었던 것도 다시 데워지면 따뜻해지거든. 줄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손맛에도 이런 따뜻함이 담기면 좋겠구나. 그날 밤 집안의 공기가 유난히 포근했습니다. 민재가 웃으며 사진을 찍었고 우리는 셋이서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 아이는 나의 며느리가 아니라 또 하나의 딸이었어. 창문 밖에서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자장가처럼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오래된 응어리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고요한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용서란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요. 줄리아와 민재가 떠난 지도 이제 넉 달이 되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여름으로 향하고 있고 집 앞 감나무에는 초록빛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을 비추면 그 빛이 식탁 위로 길게 내려앉습니다. 그 자리엔 언제나처럼 두 개의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또 하나는 며느리의 자리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자리가 비어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그녀가 함께 있습니다. 며칠 전 우체통을 열었을 때 낯선 국제 우편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줄리어 민. 봉투를 열자 향긋한 허브 냄새가 퍼졌습니다. 편지 안에는 그녀의 반듯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국에서도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요. 냄새가 나면 남편이 웃어요. 엄마 생각나? 하고요. 이제 제 손맛에도 엄마의 마음이 담긴 것 같아요. 사랑해요, 엄마.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편지를 접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창문 밖에선 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에 편지가 살짝 넘겨지며 햇살이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다시 냄비를 꺼냈습니다. 물을 붓고 미역을 넣고 조용히 국을 끓였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 순간 저는 마치 줄리아가 내 옆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뜨거워요. 그래, 뜨거워야 제맛이지. 그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혼자 있는 부엌이었지만 마음은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 속에 담긴 짠맛과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고마움이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감나무 잎이 살랑거렸습니다. 그 그림자가 부엌 바닥 위로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사람의 온도는 국물처럼 변한다. 식을 수도 있지만 다시 데우면 따뜻해진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조용히 펜을 내려놓고 불을 끄니 창문 밖에서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감나무 사이로 들려오는 여름 벌레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된 슬픔이 한 겹 벗겨지고 그 자리에 고요한 감사가 자리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줄리아가 미국에서 끓이는 미역국 냄새,
그 향이 바다 건너 이곳까지 닿는 듯 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건 같은 언어로 말하는 일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 마음을 기억하며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하늘로 그리고 멀리 미국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기분입니다.